여러분,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 빅테크는, 테슬라는, 뉴욕, 런던, 싱가포르, 서울 같은 글로벌 대도시의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비트코인이 현재 이 세상에 풀려서 어떤 효용 가치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본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잡혀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비트코인을 찾는 수요 폭발의 핵심은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국가의 발권력에 의존해서 찍어내는 화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미 100년간 법정화폐들은 99% 이상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금,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으로 자신의 자본을 옮겼지만 그 어떤 자산보다 빠르고 강하고 스마트한 속성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조금씩 이 변화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매수 주체가 개인, 기업, 기관, 국가로 확대되고 각자 자신의 자본을 지키고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 즉 완벽한 가치 저장물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발행되는 법정화폐와 달리 총 공급량이 코드로 확정된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희석되지 않으며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금융자산, 부동자산보다 더 빠르게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고 암호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그 누구의 물리적인 외압과 대규모 자본 공격에도 절대 없앨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트코인의 이런 특성들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모았더니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재화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리는 상황을 방어하고 싶은 개인, 기업들, 그리고 이들의 수요로 급격히 커진 네트워크의 힘과 파워가 전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면서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자 이걸 놓치기 싫은 금융시장들이 다양한 ETF, 옵션 상품들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기금과 헤지펀드 자금의 수요를 쫙쫙 빨아들이고 있고 전쟁이나 재난 상황 같은 국가의 위기 순간에도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며 요동치는 자국 환율과 이동이 어려운 금을 대신해서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이자 자국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건 단순히 반감기 사이클의 반복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4차례의 4년 반감기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전세계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사회적 합의 결과물인 겁니다. 즉, 전세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비트코인 화폐혁명의 결과이며 화폐의 여러가지 속성들 중에서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특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나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라는 전 지구적으로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들이 운 좋게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을 몇 개씩 보유하기도 하는 행운을 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가치 저장 수단의 시대적인 변화는 그동안 이 역할을 수행해왔던 다양한 자산들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같은 자산군이라는 이유로 법정화폐의 유동성을 함께 받아왔던 다양한 상품들의 냉혹한 선별 작업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채권, 주식, 부동산, 원자재에서 이제는 쓸모없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거품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곳에 있던 금융에너지들은 모두 비트코인으로 흡수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채권,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국채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자신의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인플레이션 방어조차 못하는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각 국가별로 차별화가 될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의 배경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미국채의 심각한 수요 급감의 문제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전세계 자금들의 진입로에 스테이블 코인인 USDT가 있고 USDT는 달러와 패깅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담보물로 미국채를 발행한 만큼 매입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것이 미국채의 수요 확보와 달러의 사용성을 높이는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확대되는 게 단기적으로 미국의 손해가 아니며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가장 빠르게 활용하면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전략에 맞춰서 미국채는 점차 확대될 미래의 수요처를 확보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엔 자국 화폐의 가치와 국채 수요를 지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점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기업들 역시
채권은 물론 주식 발행을 통해 공개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과거보다 점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넘치던 유동성이 제대로 된 영리 활동을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나 혁신이 없는 기업들까지 계속 자금이 공급되면서 지금까지 산소호흡기를 제공해줬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의미 없이 흘러들어가던 자금들은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줄어들며 혁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력의 차이는 R&D 투자금의 차이로 연결되고 매출의 차이, 성장률의 차이를 만들어서 결국 주가의 차별화를 강화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선도하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시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동 양식과 문화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만이 유일하게 비트코인과 함께 투자할 가치가 있고, 그 기업이 만들 장기적인 로드맵의 주요 마일스톤들을 함께하며 변화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기업들, 아무런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자본시장에서 채권이든 주식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 쉽게 자본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 들어있던 자본들은 보다 더 혁신적인 기업들로 이동하거나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소멸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재탄생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크게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으로 구분되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그 땅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사용 가치를 넘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부동산 역시 이 기능들에 대한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등장하면서 점점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부동산 시장의 흐름처럼 상급지가 오르면 점차 온기가 퍼지면서 하급지까지 순차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앞서 기업들의 예로 들었던 것처럼 모두가 좋아하고 살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글로벌 대도시의 핵심 입지가 아니라면 점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이건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대표적인 에셋 파킹용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땅에 묻는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돈을 저장해 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더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세금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심플하며 안전하고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이 있으니까 그 수요적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제가 등장한 것이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라서 온라인 마켓과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증가하면서 대형 쇼핑몰과 상가, 상점, 오피스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저장 기능은 철저한 옥석 가리기와 거품이 빠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그에 비해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필수제라는 성격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저장에 대한 기능들이 점차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모두가 살고 싶은 교통, 문화, 의료, 교육, 자연환경 등의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글로벌 대도시의 핵심 입지가 아니라면 과거와 달리 점차 투자적 관점에선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실사용 가치는 별로지만 투자적 관점에서 가격 흐름을 보면서 접근했던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의 상업용이나 주거용 부동산들은 점점 대기 수요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 대도시의 핵심 입지의 주거용 부동산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인프라와 건축물이 제공하는 편의시설들을 누리고 싶고 그곳에 살고 싶은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치 저장 기능이 유지되며 그렇지 않은 부동산들과의 차이를 점점 더 크게 벌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동의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등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만의 생각이 투자의 아이디어와 철학, 자신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만들 한계에 다다른 법정화폐 시스템을 정화하는 화폐혁명과 그러한 흐름에 맞춰 각국의 통화와 기업의 운명, 개인의 행복과 자산 형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미래를 차분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통해 준비하고 활용하는 거죠. 왜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행복한 투자, 걱정 없는 투자, 한순간도 파산하지 않는 투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님들도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투자의 관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어떤 투자 방법이나 철학, 투자 자산이 되었든 만약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시라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다가올 미래의 큰 변화들과 우리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현재 투자와 앞으로 다가올 2030년, 2040년까지의 투자를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에 투자했던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트코인이 만들고 있는 화폐 혁명은 내가 무엇에 투자하든 그 자산군과 우리의 미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막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를 이해하고 모아가려고 마음먹은 분들, 아님 원래 알고 있었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많이 못 모은 분들, 또는 계속 들고 있었는데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익절했더니 그 후로도 계속 올라서 완전 멘붕 오신 분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수량이 모이긴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올라서 살짝 쫄리면서 감당이 안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께 진정한 장기 투자의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단 무조건 외우듯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투자의 현인들의 지혜와 과거 속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인물들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면서 결국 그 과정을 다 넘어서 현재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장기 투자로 확실한 세 자릿수 안전마진을 확보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4년 이상 적립식 매수를 해온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지침. 첫째, 단기적인 가격은 절대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운 좋게 몇 번 맞췄다고 깝죽대면 결국 크게 망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저주가 되는 건 진리니까요. 여러분, 상승장이 지속되면 일시적인 패턴을 이용해서 예측 매매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 매매는 여러 번 수익을 주고 마지막에 크게 물리면서 모든 수익을 토해내는 구조로 전개되기 쉽죠. 절대 시장을 우습게 보고 미스터 마켓을 무시하면서 가격 흐름을 예측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클은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닙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상 반감기 이후 상승 구간이 지나면 하락 구간이 올 텐데 그 전에 팔고 밑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비트코인 산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이클이 정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그럼 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빠지려고 하면 더 빨리 빠지거나 그 물량을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이클이 맞는다 하더라도 흐름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클은 절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과 변화된 관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니까요. 절대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 투자의 핵심은 전략을 멈추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이 장기적으로 우상향된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들은 대하락장이 오든 대세 상승장이 오든 급등급락의 변동성 구간이 오든 결국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했든 그건 내 사정이니까 자신의 그 상황 안에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힘을 믿고 지속적인 매집 전략을 끝까지 이어가야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에는 뽕이 차오르면서 돌도 다 씹어먹고 10년, 20년 장기 투자 다 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하락장이 되면 맨날 욕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다가 결국 물량 다 털고 그 당시 쏠깃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도 무조건 지속적인 추매를 해줘야, DCA를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승장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대세 상승장과 대하락장을 딱 한 바퀴만 온전히 경험하고 다시 상승장을 맞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기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투자는 무조건 장기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려도 늘 그랬듯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트레이딩 제대로 해봤어? 패턴이 뻔히 보이잖아. 아니, 장기 투자 솔직히 이거 가능한 사람이 있어? 떨어질 거 뻔한데 왜 안 팔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방관이지. 야, 투자란 말이야. 상승장에 레버리지로 바짝 당겨서 고배율로 왕창 챙기고 시즌 종료하는 거야.
뭘 질질 끌어. 추잡스럽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죠? 떡상하는 알트로 재미 본 사람, 2배 3배 레버리지 ETF로 아니면 선물 투자로 배팅 제대로 해서 수십 수백 퍼센트 한 방에 벌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싱겁고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랑 비슷했던 지난 2020년 말이나 21년 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알트로 불려서 비트 수량 늘리겠다던 사람, 50배 100배 고배율 선물로 땡겨서 졸업하겠다던 사람, 삼슬라 왕창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장에 70%, 90% 엄청난 손실이 결국 복구가 안 되면서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상승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도 아직도 마이너스거나 겨우 본전이 됩니다. 인위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나 가치 없는 알트코인은 그 자체만으론 절대 장기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자 생존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파산 없이 모아갈 수 있도록 투자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빠르게 수익률을 올리고 수익금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와 지하철을 통해서 출근하고 회사와 자신의 가게에서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이번 주엔 이것 좀 해봐야지 저것 좀 봐야지 하다가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시죠?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1분기 시간은 휙휙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린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계속 흐르네. 줄줄 새는구만, 줄줄 새.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줄줄 새듯이 흐르는 걸 어떻게 하면 아끼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해 주니까요. 절대 시간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지겹게 드리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암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투자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자산이 왜 좋고 뭐가 위대하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이며 어떤 미래가 있다 등등 대부분 무엇에 투자하는가, 이 왓에 집중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 골든서클 시리즈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자립된 상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 진정한 자유의 확보는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가장 먼저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 하우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선 왜 투자하는가, 이 why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why나 how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만나기 힘들고 온라인에서도 가끔 보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투자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그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종목, 자산, 그 what에 집중하고 맙니다. 그래도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은 거의 대부분 장기 투자자시니까 적어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선 이미 머릿속으로 세팅이 다 끝나셨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인생을 건 도전이든 그 무엇이 됐든 장기 투자 마인드로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지 않고 긴 안목과 호흡으로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세팅하면, 안 그래도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들의 현실 세계 안에서 투자라는 변수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사팔사팔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 매매하고 추천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 단기간에 부자되는 방법 등과 같은 멘트들에 정신없이 혈안돼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불필요한 가격 확인과 심리적인 요동, 급등락에 따른 멘탈의 변동까지도 모두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즉,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꼬여있던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펴지고 정배열되면서 쭉 앞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 정배열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수익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투자의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하고 때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 정배열되었다는 건 앞으로 남은 삶에서 투자의 긴 시간 동안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자신의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매번 이번엔 또 뭘 투자해야 하나, 이번엔 또 뭘로 먹을까, 이번엔 한번 줘야 할 텐데, 이런 메뚜기 떼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자신이 정한 장기 투자 플랜에 맞춰서 그 방향성에 집중하며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잡혀있게 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다시 생기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도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기 투자로 리스크가 시간에 녹고 있다는 흐뭇함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이 느낌을 아는 오래된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4848만 중독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엄청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평온한 마인드를 느낀 사람은 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독 상태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신경 끄고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죠. 왜? 자신의 인생이 미래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의 한 축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찾게 되고, 장기 투자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알아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면서 체력도 키우는 거죠. 결국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자신의 시간과 자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자한 사람만이 이 인생의 정배열 과정으로 들어가서 마인드셋의 완성, 진정한 장기 투자, 본업의 능률 확대, 새로운 도전의 성공 등 순차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린 장기 투자의 장점이 황당한 만병통치약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조급한 마음,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지금 당장 더 잘 살고 싶은,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그 마음, 즉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얻고 싶은 상태인 시간 선호가 높은 그 심리를 장기 투자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에 맞춰 내가 해야 하는 행위가 4848이 아닌 꾸준히 매집하며 본업에 집중하면 된다는 걸 알려줘서 결국 시간 선호를 낮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했고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장기 투자에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겁니다. 투자를 얘기하더라도 이때부터 어떤 자산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은 무조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속성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자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원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강력한 팬덤과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 자산이 만드는 미래의 비전이 실현되며 보이지 않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하나씩 눈앞에 구현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장기판의 포석같이 과거부터 하나씩 놓여졌던 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장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하락장을 지나 상승장을 거치고 다시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안전마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안전마진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반등과 상승장이 오고 다시 하락하며 안전마진이 추가로 쌓이면서 점점 수익률 그래프의 하단선을 위로 올리고 상단선을 높이면서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고 계속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4848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반복하며 초반에 좋았던 운빨이 중간에 몰렸던 운빨이 결국 평균에 수렴하면서 점점 자산가의 길에서 멀어질 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가 행위에 집중했던 사람들만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던 믿기지 않았던 큰 규모의 자산을 그것도 긴 시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다지면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단순히 규모를 키웠다가 아닌 제대로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준비된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가 만들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2030년 프로젝트, 2040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 위대한 플랜에 왜 장기 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마켓 타이밍과 금리의 변화를, 경기를 예측할 줄 모릅니다. 차트 안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고 떨어질 것 같다면서 팔고 당분간 안 사고 오를 것 같다면서 고배율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줄 모릅니다. 무식해서 모두가 안 좋다고 말하고 망해간다고 지금 당장 팔라고 말하는 그 자산들을 계속 들고 가고 오히려 더 모으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한때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해봤고 수익도 내봤고 알 만큼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멍청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장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지속 가능성, 투자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 우상향, 지속적인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률,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마지막으로 생존, 끝까지 시장에 살아남아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장기 투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성공 투자의 방법이라고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짧게는 2030년 이때까지 함께 장기 투자해보자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좋으면 그냥 네 혼자 해. 응? 유튜브로 떠들면서 사람들 선동시키지 말고. 돈 되는 걸 누가 공짜로 알려주냐? 다 지한테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조회수 빨려고 애쓴다 애써. 하지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이 제가 펌핑하며 움직이고 영향받는 그런 자산들인가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논할 잡코인, 잡주, 나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본업 외에도 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고 그걸로 조금이라도 더 자산들을 모아가고 싶다. 둘째, 이왕 돈을 벌어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해서 장기 투자처럼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큰 규모의 컨텐츠 자산들을 만들어보자. 셋째, 투자는 원래 외롭다. 이 외로운 투자를 오랫동안 하려면 마음 맞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들을 모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이 3가지 목적으로 계속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동료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보드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고 많은 독수리 동료들과 함께 비행하면서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면서 서로를 위로할 때만 옆을 돌아보고 언제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우리들과 함께 비행할 수많은 신규 독수리들을 만날 준비를 하며 계속 영상 제작과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